자, 여러분들 좀 많이 쉬셨죠?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죠?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팬이라고. 오늘은 좀 널널하게 갑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화요일이죠. 네, 다음 주 금요일날 좀 빡시게 갈게요. 금요일날. 네, 오늘 또 강의실도 빨리 비워줘야 되니까 오늘 좀 널널하게. 고려왕조만 우리 확실하게 잘 끝내봅시다. 고려왕조.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희망찬 내용은요. 여기가 가장 어려웠고요. 요 다음 내용은 암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2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12페이지. 우리 12페이지 고려 전기 때 왕 몇 명 배웠더라? 3명 기억나죠? 태조, 광종, 성종. 되겠죠? 네, 그래서 3명의 업적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는 그냥 왕 업적 몇 명 물어보더라? 3명.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굳이 되게 어렵게 나올 땐요, 요 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종 전에 경종이라고 있었죠? 경종 때 거란족에 대비해서 뭘 만들었다? 관군이라 만들었다. 뭐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더라? 4대 누구 물어보고, 광종 물어보고, 그 다음에 통치도가 완비된 거 누구 물어보고 끝내더라? 성종.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 성종 때 우리가 배웠던 이성육부제 있죠? 누구 때? 성종 때 완비되었습니다. 지방제도는 완비되지 못했어요. 지방제도는 12모까지만 설치되고, 중앙통치제도, 대학교,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향리제도, 이런 거 다 누구 때다? 성종 때 완비될 때 전기를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시기는 따로 안 해도 되고, 우리 고려왕조가 처음에 몇 세기 때 시작되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더라? 10세기 때보다 고려 전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고려 어디로 갑시다? 중기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 중기. 자, 우리 요때 고려 초창기 때 지배계층은 뭐라 불리더라? 우리 초창기 때 지배계층은요, 어떤 애들이더라? 호족이라 불러요. 호족과 누가 연합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었죠? 육두품,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때, 이 중기 때는요, 얘네들이 뭐 새롭게 나온 계층이 아니야. 얘네들의 성향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향이 바뀌어서 무슨 귀족이라더라? 요 고려 중기 때는요, 우리가 무슨 귀족화되었다? 문벌 귀족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화. 그럼 여러분들, 이 귀족이라는 개념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날 귀족이라고는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의 핵심은 다 세습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습되는 거. 오늘날 경제력도 세습돼. 하지만 정치 권력은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통령 아들이 바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 국방부 장관도 바로 국방부 장관 아들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거 아니죠? 정치 권력은 세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얘네들 다 세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 권력과 경제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세습되었다? 자, 정치 권력은요, 당연히 얘네들이 과거 시험, 양인 이상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 누구만 맞다? 귀족들 전유물이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근데 대가리가 안 좋은 놈이 있잖아. 아무래도 못하 과거 시험 떨어져. 근데도 뭐라는 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죠? 음서. 그리고 음서도 여러분들 5품 이상 관리 중에서 자식 중에서 몇 명이라고 있었죠? 1명이라고 썼죠. 근데 이 음선이요, 자기 아버지 음서 써도 되고요, 할아버지 거 써도 되고요, 외삼촌 거 써도 되고요, 외주모 거 써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척들 거 싹 다 갖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무만 잘 터내죠? 그건 그냥 무조건 뭐가 된다? 정치 권력이 세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뭔다? 귀족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력도 세습되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가 되면 나라가 월급을 주거든요. 그 월급을 과전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핵심,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또 특징이다? 공음전이라는 걸 받았다고 해요. 이 공음전이요, 딱 봐도 월급이 또 뭐 되고 있다? 세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했던 게 뭐라? 요 놈들.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점차 뭘 강조해야 된다? 개인의 실력을 강조할 거면 가문을 강조할 거예요. 가문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난 경원 이씨 집안이다. 그럼 알아서 애들이 머리를 꿇게 됩니다. 저 집안보다 대대손손 그 관직을 이어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걸 강조하고? 가문을 강조하고, 성향도 어떻게 된다? 보수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보수화되었냐면, 이 보수화도 매우 쉬워. 여러분한테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있다고 합시다. 재산이 1000억이 있어. 나라가 개혁을 하겠대. 좋아하면 싫어요. 무조건 싫게 돼. 어떤 개혁인지 말들도 안 했는데 그냥 싫다고 해요. 되겠죠? 그럼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외교 관계도요, 적극적으로 싸우자는 외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외교 안 해요. 그냥 외침이 있으면 그냥 굴복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자기만 보더라. 이 현상을 보다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향도 보더라. 자주적이보다는 무슨 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사대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문벌 귀족화. 정의됐나 여러분들?
얘네가 새로 나온 계층이 아니죠. 얘네가 점차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다? 문벌 귀족화 경향을 띄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더라? 지네끼리만 결혼하게 되고요. 또 가문의 지위를 더 높이고 싶으면 더 높은 가문과 결혼하면 되겠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뭐더라? 독점의 통다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좋아진다면 안 좋아지는 거다? 안 좋아지고 물이 고이는 현상, 썩어 들어가는 현상,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원래는 기존 세력이 있고 새로운 세력에다 교체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가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데 얘네가 모든 걸 독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벌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은요, 결국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벌귀족이 문벌 귀족사의 문제점을 표출 시장에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모의 난이 있고 이자겸의 난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더라? 예, 요청에 뭐가 있더라? 서경 천도 운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의 공통점, 요사의 모순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요. 결국 지네끼리 싸운 거잖아. 문벌 귀족사는 더 강화되면 흔들리게 되더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흔들리게 되고요. 또 한 번 흔들리게 되는 것이야. 그 점차 문벌 귀족사는 뭐더라?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완전히 숨통 끊어놓은 게 누가 되더라? 무신애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뭘로 가면 된다? 무신정면으로. 그래서 여기는 고려 중기 때는 애울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문벌 귀족의 뭐만 보면 되더라? 흐름만, 성향만 잘 봐두시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문벌 귀족 있죠? 문벌 귀족에다 딱 두 개만 적어볼래요? 필기할 거? 음서와 무슨 전? 공음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음서와 공음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서와 공음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문제 한 문제 풀고 올게요. 자, 문제 한 문제만. 자, 97번 문제. 왔다 갔다 해서 귀찮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하나 풀고 옵시다. 방금 배웠던 거 바로 써먹고 옵시다. 자, 97번 문제 들어갈게요. 97번. 가에 들어갈 지배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원요. 무슨 사이의 동요? 가 사이의 동요로 하나 있죠?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 우리가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무슨 사이라는 거 알 수 있다? 문벌 귀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얘네들은 모든 걸 독점했었죠. 정치 권력은 음서로서, 경제력은 공음전으로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되셨나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문벌 귀족 봤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면 되라? 요 두 사건에서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요것도 따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려 중기 때는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 모의 난이 있었다. 이자겸과 모의 난이 있더라. 묘총의 난, 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건 그냥 빨리 듣기만 하면 돼요. 이 이자겸이거든, 얘가. 이자겸인데 경원이 이씨 집안이고 누대로부터보다 왕실과 혼인했던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라? 최고의 뭐더라?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돼요. 근데 이자겸의 욕심이 많았던 거야, 이 새끼가. 이 사람이 자신의 둘째 딸이 있죠. 둘째 딸 뭐더라? 예종한테 시집 보냅니다. 왕실의 외척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예종과 자기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또 17대 인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엄청나게 뭐더라? 이자겸의 권력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새끼 욕심을 더 부려요. 셋째 딸이 있죠. 셋째 딸 뭐더라? 시집 보내버려요. 인종한테. 이장 개족보가 됐죠. 그 인종이 봤을 때 이걸 뭐라 불러야 돼? 장인어른이라 불러야 돼? 외할아버지라 불러야 돼? 아주 이상한 족보를 만들었죠. 둘째 딸과 얘네들, 언니 동생 했던 애들이 갑자기 뭐더라?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권력을 장했던 뭐더라? 이자겸. 그러니까 인종이 봤을 때 이 나라는 우리 왕씨 나라가 아니라 경원 이씨 집안이 되었다. 되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인어른을 제껴야 되겠다. 그래서 인종이 뭐더라? 이자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모든 권력은 다 누가 장했다? 자겸이가 장했었죠. 궁궐에 모든 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까고 먼저 반란을 일으킨 게 뭐더라?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더라? 진압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자겸의 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문벌교사의 뭐더라? 모순점을 보여준 사건,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사료에는 아마 척준경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공유고요. 그 척준경은요, 고려 때 최고 무인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전근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인. 그 척준경이 원래 이자겸의 신복이었는데 인종이 끼어냅니다. 그리고 이자겸을 죽일 때 사용하고요. 나중에 또 내쳐버려요. 그래서 척준경 나오죠? 그럼 이건 뭐에 난과 관련이더라?
이자겸의 난과 관련이 있다. 딱 그 정도 해두시면 돼요. 우리 줄쳐볼까요? 그 밑에 이자겸 줄치고요. 굳이 나올 만한 건 무슨 경? 척중경. 그 18자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인수절도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그 자기네 생일을요 인수절이라 하면서 그냥 왕과 비슷하게 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 두 개만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는 뭐더라, 경원 이씨 집안이라던가 또는 뭐 예종과 인종에 중첩된 혼인관계라던가 또는 부하 장수가 다 같이 함께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의 맘은 척중경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난 들어갑시다. 묘청에 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거? 묘청에 난 갈게요. 이 묘청도요 똑같아요. 그 누구 때냐면은 그 인종 때예요. 지금 우리 인종 때 뭐의 난이 같이 일어난 거다. 다 고려 인종 때. 이자겸과 묘청의 난이 다 같이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종은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무슨 건을 높이고 싶더라. 왕권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측근 세력을 이제 뭐더라 모으게 됩니다. 그 중에 측근 세력이 한 명이 누가 되더라? 묘청이란 사람. 이 승려를 뭐더라 등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청이가 그거예요. 예, 우리 여기 개경 지역에서는 승산이 없다. 지금 개경 지역은 문벌귀족이 다 장악했다. 그래서 개경을 버리고 새롭게 어디로 가자? 대동강 하류. 우리 계속 나왔던 곳. 장수왕이 천도했던 곳. 기억나지 여러분들? 어디가 됩니까? 평양. 그치요? 평양을 고려 때는 뭐라 불렀죠? 서경이라 불렀다는 거 기억나시죠? 태조 왕건이 뭘 했다? 평양을 서경이라 불리고 되게 중시했다.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자? 서경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슨 건 강화가 목적이더라? 왕권 강화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가겠다니까 당연히 문벌귀족 사이는 좋아할까요? 반대하겠죠? 가지 마라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때가 좋았던 것이야. 이자겸 때요. 이때 궁궐이 불타 없어졌단 말이야. 저류의 기회죠. 그치요? 그 다음에 또 묘청이가 무슨 지리설을 들이대? 풍수 지리설을 이제 근거로 삼았다 보시면 돼요. 예전에 모든 한반도의 기운이 어디 있었다? 개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려가 통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계속 고정돼 있다? 아니라고 했었죠? 이제 고려의 모든 기운은 어디로 갔다? 서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보더라 요 근거와 궁궐도 불타 없었고 인종의 보더라 강력한 의지로 해서 드디어 서경천도가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늘이. 묘청의 말대로 하면 어때? 모든 뭐더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모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뭐 애들이 궁궐지로 갔다가 절벽 같은 데 떨어져서 많은 부상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질병도 퍼지고, 그 다음 결정타가 뭐였냐면은 이 서경 지역의 궁궐지인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벼락은 뭔지 알지요? 뭐의 노요?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근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벌귀족이 이때가 반격의 기회다. 이거 말 같지도 않지 않냐? 다시 개경으로 돌아라. 문벌귀족의 반발이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도 어때? 너무 이거 무리하게 취재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종이 묘청 뭐야 우리 돌아가자. 이번엔 안 되겠다. 근데 어떤 놈이 말 안 들어 이번엔. 요새가 말 안 들어요. 싫어. 그러면서 나도 끝까지 오고 있을래.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새롭게 대외기구를 만들고 연호도 청계라 지정하고 새롭게 반란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 문벌귀족의 대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개경 측의 김부식이 결국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사건.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 길게 했지만 뭐 암기할 건 있다 없다? 없죠. 묘청의 난은 문벌귀족의 모습 좀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되더라. 마음에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뭐 비교할 것도 없을 건데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 서경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묘청이에요. 이 묘청은요 원래 출신이 서경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는 거지. 그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정지상이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대표적인 무슨 세력이다? 개경 아니면 서경 세력? 서경 세력. 개경엔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유명한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뭐더라? 문벌귀족. 얘가 어디 있고요? 서경. 얘가 뭐더라? 개경.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맞춰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잖아. 그럼 묘청은 어떤 나라 계승하자고 주장할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힌트는 서경으로 하자는 거예요. 고구려 계승. 김부식은요, 힌트. 경주 김씨예요. 어디로, 어떤 계승이 있더라? 신라 계승의식,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목민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금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금나라. 이때 김부식은 문벌귀족이죠. 금나라랑 싸우자? 아니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그 화친하자는 걸 우리가 4대 외교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묘청은 어디로 가자? 서경으로 가자. 조져버리자. 이런 주장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더라? 좀 더 무슨 적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사대적 아니면 자주적? 자주적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여러분들 비교 다 됐죠? 개경세력은 뭐더라? 김부식이고 서경, 묘청과 정지상 되겠죠? 그 다음 얘의 사상은 무슨 지리설? 풍소지리설. 김부식은 그 과거 시험이 뭐였다? 유학이었죠? 유학파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금국을 뭐하자? 정벌하자. 사대하자. 그래서 누가 좀 더 자주적? 얘가 좀 더 자주적. 얘가 좀 더 뭐더라? 사대적 이렇게 평가받더라. 요거 비교하는 거 따로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냥 한 번만 여러분이 눈으로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말할 건데요.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독립투사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날 되게 이렇게 평가했어요. 열마세기에 묘청의 날이 매우 중요한 사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부식이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김부식이가 묘청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더라? 사대지고 보수화되었다. 묘청이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묘청이를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게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어느 시대 때 살았더라? 일제 강점기 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더라? 그 당시 시대적 배경하에 묘청이를 뭐더라? 좀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묘청, 묘청이나 서경천도 그거 줄치고요. 그 다음 밑에 무슨 국 하나 정도만 기억합시다. 대외국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천개도 혹시 모르니까 줄쳐놓읍시다. 1000개. 알겠죠? 1000개. 나라를 대외국 연호를 1000개를 했다. 그리고 묘청의 결국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었더라. 그리고 김부식이가 묘청의 날 진압한 다음에 그래서 만들었던 책이 뭐더라? 삼국 사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결국 이 두 사건 때문에 문벌기사는 더욱더 강화되면 흔들리더라.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숨통을 끊어오더라? 무신 애들이 숨통을 끊어왔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자, 우리 중기는 이제 끝났어요. 중기 때는 제목이 뭐더라? 무슨 기족만 잘 보면 돼? 문벌기족. 사건 두 가지가 있었더라.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무신정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연도 기억나시나요? 1100 몇 년? 70년. 딱 100년이에요. 몇 년까지? 1270년. 여기 뭐더라? 무신집권기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배경은요. 문벌지세가 지금 강화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더라. 흔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권력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 무신들은 그 당시 사형이 만족 아니면 불만족?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슨 대우 받았다? 차별 대우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이 훨씬 적었고요. 같은 동급의 인사가 만나지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된다? 군인이 먼저 인사해야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전쟁 나갔을 때 총지휘는 누가 해야 돼? 군인들이 해야 되죠. 고려 때는 아니었어요. 문신들이 당하겠어요. 그만큼 뭐더라? 천대받았던 게 무신애들. 그다가 이제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또 뭐더라? 이 김부식의 아들이 또 횡포도 매우 많이 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중부라고 무신의 최고 권력자인데 낮잠 자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그 수염에다 불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별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심심해하고 뭐더라? 그냥 수염에 불 질리기도 하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무신들이 뭐더라? 이제 열받을 대로 열받게 되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정치도 또 어떤 새끼가 의종이 그 당시 즉위한 사람이 의족인데 맨날 뭐더라? 놀기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궁궐 밖에 나가서 파틀 벌이는 거야. 자기 문신들과 더불어서 맨날 이렇게 연애를 베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왕이 궁궐에 나가지요. 그럼 누가 경계를 서야 돼? 상장군, 대장군들이 직접 경계를 서게 됩니다. 얘는 반나절 동안 뭐더라? 놀고 먹고 술 먹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다? 나이 40, 50 먹은 사람들이요. 떼양빼달해서 경계 서야 됩니다. 엄청나게 불만이 폭등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다? 불지르는 게 할례라는 놈이 있어. 이 문신 중에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야. 이 할례라는 놈이 심심하니까 무신 2명을 불러요. 자기보다 10살, 15 이렇게 더 많은 사람 2명 불러요. 야, 우리 심심하니까 너희 둘이 한번 격투기를 해봐라. 그러니 문신들은 당연히 막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뭐더라? 격투기까지 시범 벌이니까 더 짜증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강 시험하니까 이 할례라는 놈이 젊은 놈이 달려와서 싸대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등학생이 와서 여러분들 싸대기 올리면서 똑바로 못하냐. 진짜 열받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더라? 우리 이대로 못 참겠다. 우리 뭐하자? 반란을 일으키자. 드디어 모회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인들은 뭐 쉽게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치요? 그래서 다음에 그냥 뭐더라? 똑같이 파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칼 빼어들면서 싹 다 죽여버린 거. 요게 바로 뭐더라? 무신정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할래. 요 새끼 할래. 아주 못된 새끼.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 싸대기 올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종. 얘도 뭐야?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신정변에 빌미를 제공했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무신집권자들이 많이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신집권기. 요 무신집권이 시험 지나온 건 요겁니다. 처음에 권력 잡았던 게요. 정중부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고 이방과 이구 세 명이 뭐더라? 같이 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 명이 같이 난을 벌였잖아. 권력을 논아 가질까요? 또 지네끼리 싸워. 정중부가 이방과 이구를 제껴버리고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다음 정중부는 그렇다고 또 오래가지 못해요. 다음 권력은요. 자기 부하 경대승한테 또 뭐더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대승도 오래 간다 못한다? 못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민한테. 이민에게 또 뭐다? 죽임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무신집권들은 뭐다? 권력이 뭐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참고 삼아 요 새끼는요. 천민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까지 발돋움한 게 요 이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민이 아주 골 때리는 새끼예요. 그 의종 있죠. 아까 지금 정치 못했던 놈이 있으네요. 허리를 반으로 접어서 죽인 놈이 요 놈이라고 합니다. 기골이 장대가지고 의종을 한 손을 들더니 허리를 이보다 앞으로 말고 뒤로 접어서 강물에 뻗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한 명 죽일 때 두세 명씩 죽여갖고 계속 권력이 높아지다가 그 다음 최고 권력으로 높아진 게 이민. 되겠죠? 요건 우리가 나중에 만적의 난과 또 연결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계속해서 변천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사람 나와요. 드디어 무슨 집안이 나오더라? 최씨 집안이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누가 나오고요? 최충원이 나와서 얘는 이제 권력을 놓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최우, 최의, 챙하에게 계속 뭐더라? 연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60년간 확고한 뭐더라? 무신 집권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짜증내하지 말고요. 알겠죠? 그냥 정중부, 경대승, 이민 몰라도 되고요. 누구 정도는 기억해둬야 되죠? 최충원 정도 기억 잘해두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요거 나온다고요. 얘네들은 권력을 빨리빨리 변천됐고 얘는 확고화시켰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독자적 권력 기반을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만들지 못하고 최씨 집안이요. 확실한 자기들만의 독자적 권력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권력 기반 구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정중부터 이민까지요. 중방이라고 있어요. 무슨 방? 중방. 장군들의 무슨 방이다? 회의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장군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방을 중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우리 이성육부제 있었죠. 얘네 과거 시험 봤다 안 봤다? 안 봤죠. 대가리에 비어있어요. 이성육부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중방에 모여서 회의했던 거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은요. 지금이 여러분이 경대승이라 봐. 잠잘 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부하들이 뭐더라? 자기에다 등칼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사병 집단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뭐가 된다? 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치적 기반은 무슨 방이고? 중방. 군사적 기반은 도방. 마음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뭐 새롭게 창실되었다 뭐 하나만 만들어서 경호부대 하나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서 최춘하면서 확실한 권력 기반을 이제 다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도감이 만들어지냐면 교정 도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도감? 교정도감. 여러분이 암기할 거 교정도감 암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최충원의 권력 기반이었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고려의 모든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왕의 폐위, 직위도 여기서 결정됐어요. 최충원이 어떤 왕을 봐. 야, 이번에 명종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 새끼 내려버려. 그럼 바로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 교정도감이 어디 있었다?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최충원 집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권력이 집더라. 이제 한 집안에 집중된 거. 무슨 도감 제대로 기억합니다. 교정도감. 그리고 어떤 걸 더 확대 개편시키고요. 도방을 보다 더욱더 확대 개편시키고 자신의 보다 군사적 기반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머리가 똑똑한 놈 요 놈이야. 아들. 내가 보기엔 이 최후 새끼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얘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걸 만들어요. 정방을. 무슨 방? 정방. 여러분들 정방이 뭐냐면 무슨 권을 담당했던 것이다?
인사권을 전행했던 게 바로 정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인사권은 누가 담당했었더라? 그 6부 중에 뭐더라? 2부가 담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관리로 임명해서 서경도 거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어디에서? 정방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야, 너, 2부에 뭐더라? 판사로 가라. 그럼 바로 가게 되는 거지. 여기서 모든 인사권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당시 고려 때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다 가서 머리 조아려야 돼? 최후한테 가서. 그러면 그냥 바로 관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된다. 모든 문신과 관리들을 장악했던 거. 그게 바로 무슨 방이 된다? 정방이더라.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갈 때 군사로만, 무력으로만 나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 또 필요하다? 머리 쓴 애들, 문신 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방을 만들고? 서방이란 걸 만들고 새로운 문신들을 데리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되게 좋지요. 그렇죠. 황구적이 뭐더라? 이제 권력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관리들 보다 자기 밑에 무릎 꿇리게 하고 무슨 방을 통해서? 정방을 통해서 새로운 신진 인사를 데리고 왔던 거. 그게 무슨 방이더라? 서방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정하는 방, 정방 되겠죠? 서자는 무슨 서자? 글서자.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두 개 구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초를 만들고? 야별초. 맞아요. 삼별초가 되는 게 야별초. 새롭게 뭐더라? 경호부대를 또 만들었던 거예요. 도방 위에 뭐더라? 자신의 새로운 뭐더라? 경호부대를. 일종의 뭐더라?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두 교대로 두 개의 부대를 만든 거예요. 하나가 뭐더라? 6시간 근무 쓰고 있으면 얘는 6시간 동안 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교대하고 다시 얘가 시로 들어가고. 얘가 다시 오면 얘가 다시 시로 가고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밤에 경계를 쓴다. 야별초라 불렸다가 나중에 한 개의 부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슨 초가 되더라? 삼별초로 구성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다음 나중에 누가 오더라? 이때 바로 배울 거 몽고족의 침으로 인해서 결국 무신 조건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출시 읽고 들어갑시다. 최충원 이전 사람 이름 3개 딱 줄쳐보고요. 정중부, 경대승, 이민. 방 2개만 줄쳐요. 무슨 방? 중방과 도방. 끝. 자, 밑에 최충원 줄치고요. 최충원 하면 2개만 기억합시다. 무슨 도감? 교정도감. 그 다음 무슨 방? 도방을 확대 개편시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최후는요. 사람을 정하는 방? 정방. 문신들을 새롭게 데리고 왔다. 무슨 방? 서방. 그 다음 무슨 초? 삼별초. 그 다음 최충원의 봉사 10조라고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겠어요? 추가 필기되어 있는 거. 최충원의 봉사 10조. 읽어봐요. 새로운 궁궐을 이동하고 관원수를 축소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만 원하고 탕관호를 징벌하고 그냥 좋은 얘기 같다는 거죠. 그냥 형식상 그냥 올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승래 시무 28조랑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내용은 안 물어보고 봉사 10조란 거 최충원이 그냥 뭐다? 명복상, 형식상 올렸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문제 풀고 여기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문제 들어갈게요. 98번 기운 내시고요. 98번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서경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서경 동그라미 치고 개경이 바로 서울 바로 위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대립했던 거 이게 바로 뭐더라?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 때가 있겠고 또는 사료로 나올 때 뭐가 나오더라? 어떤 놈이 서경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제정하고 있죠? 그럼 이건 누구 새끼다? 묘청놈이다. 그렇게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과 옳지 않는 거 풍수지리설에 영향받은 거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무신이 바로 권력 잡았어요? 이건 이 다음에 일어난 그냥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2번 고르시면 되겠고. 됐나요, 여기? 3번. 문벌규사의 무슨 점을 드러낸 거 맞고요. 서경으로 가자는 거 맞고, 얘가 뭐다? 황제칭하고 독자적 연호. 기억나시죠? 네, 황제국을 대위국이라고 연호를 1000개라 제정했던 게 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고려에 있었던 역사사실 보기로 나눠보시오. 우선 문벌귀족 때 일어난 거 2개 고르면 돼요. 이자경과 묘청의 난. 이 2개지요? 순서대로 가나. 근데 이제 무신정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교정도감은 누가 만들었었죠? 최충원. 그 다음 무신정면은 그 앞에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런 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가 라, 마지막이 나. 아이 뭐야? 알아서
몰랐죠? 알아서 들으면 되잖아. 그냥 가나 그다음 뭐예요? 마라. 정답? 창피하네. 1번. 자, 그 다음에 100번 들어갑시다. 100번. 100번 매우 쉽죠. 그 묘총 깎아머리. 그 다음에 이자겸. 모든 권력은 나에게 18자. 그 18자가 이거예요. 경원 이시집안의 말이에요. 이게 10십자잖아. 88자. 자식. 18자. 18자. 이씨가 곧 왕이 된다. 여기 보더라. 이자겸이 말했던 거. 그 다음에 딱 봐도 정중부 군발일이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제일 먼저 뭐 해난? 이자겸, 묘청. 그 다음 보더라. 무신, 정면. 그래서 나가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101번. 다음 사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올바른 거. 묘청이만 계속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묘청 친구 누가 말한대요? 정지상 동그라미. 대동강에 상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동강 하류의 도시 하나 알고 있죠? 평양. 거기가 뭐더라? 서경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어떻대요?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이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를 제압하더라? 금나라를 제압하더라. 이게 뭐더라? 묘청의 친구 정지상. 어디로 가자는 주장이더라? 서경으로 가자는 주장.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거죠. 묘청 대신 누구 나왔고 정지상 나왔고 서경 대신 뭘로 나왔다? 대동강으로 나왔고, 그 다음 용이 침을 토한 형국. 이게 무슨 지리설 많이 나오는 거다? 풍수지리설 많이 쓰는 거죠? 무슨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유추해서 묘청이다. 알아맞히면 되고, 보기 사료만 묘청이란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1번. 요거 뭐더라? 사료 읽기 문제.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102번. 자, 102번은요, 여러분들 딱 봐봐요. 연도 봐봐요. 1136년, 1135년이 되죠. 몇 세기? 12세기. 우리 12세기 때 연도는 1170년 무신정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그 전에 뭐더라? 문벌지수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자겸 묘청이겠고 위치도 서경이 나왔으니까 뭐의 난이더라? 묘청의 난. 우리 묘청과 관련된 거 빨리 골라봅시다. 정답.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3번 들어갑시다. 103번 어려운 거네요. 중방, 도방, 교종도감, 정방, 서방. 머릿속으로 따라봐요. 중방은 뭐더라? 장군들의 회의방이었죠. 도방은 뭐더라? 사병 집단. 교종도감은 최초의 최고 권력 기반이었죠. 정방은요, 사람을 뭐더라? 정한다, 정방이라고 배웠고, 서방이 뭐더라? 글서자, 책 있던 곳, 문신들을 데리고 왔던 곳,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1번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신들이라고 나오니까, 마로 고쳐주면 되겠고, 2번, 인사 행정을 담당했대요. 그치요? 라로 바꿔주시면 되죠. 정방으로. 최씨 집안의 국정 최고 권력 기반은 무슨 도감이라 배웠다? 교정 도감이라 쓰죠? 다. 맞네.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안 유지 및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건요. 도방 또는 무슨 초로 가면 될까요? 삼별초 거기도 하면 돼요. 도방과 삼별초는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삼별초가 나올 때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대로 뭐더라? 최충집을 수기했다. 또는 뭐더라? 몽고군에 잡혔다가 풀려나온 애들이 하나가 합쳐져서 세 개가 되었다. 그럼 삼별초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 있죠? 마는 좀 어려울 건데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춰봐요. 제추지요. 제신과 추신. 이게 무슨 회의? 제추회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될까요? 법제와 격식이래요. 대외 아니면 대내 문제야? 대내 문제지요. 그럼 이건 무슨 도감이 된다? 식목도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치도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끝났네. 벌써 고려왕조 봐봐요. 고려 전기 끝났잖아. 그치요? 고려 중기 어디도 끝났다? 후기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더라? 고려의 대외항쟁과 이제 원나라 간섭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의 대외항쟁 들어갈게요. 페이지 이제 뭐 페이지? 13페이지 피시면 돼요. 13페이지. 자, 고려의 대외항쟁.
아, 이거 하나 안 빼먹었네. 우선 여러분들 지금 듣기만 해요. 사회사에서 또 나와요. 알겠죠? 이 무신집권기 때 엄청나게 농민봉기가 많이 나와요. 최강수의 난, 만적의 난, 뭐 이비패제 난, 공주망수의 망이 망수의 난, 전주 관노의 난, 김삼의 효심. 수많은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원종과 애누의 난. 언제 때 일어났던? 신라 하대 때 일어났던 사건. 그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내가 그냥 목을 누르면 되더라. 진골기족이 왕진을 쳐버리고 지방에서 누가 독자적 세력으로 떠올랐더라. 호족애들이 떠올랐고 노급이 막 부활하고 화백해기이 높아졌던 시대. 그거 고르면 된다고 썼죠. 그 다음에 이 고려 때는요. 그냥 많이 일어났던 건 딱 이때더라. 알겠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게 무슨 정변 때다? 무신정변 때 수많은 분들아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놈들은요. 도덕질도 해먹은 놈이 해먹는다고. 농민들이 100을 벌어. 그럼 최소한 50 이상 가져가면 안 돼. 왜? 얘네도 먹고 살고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미친놈들이 한 번에 100을 가져가는 거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떼거지로 많이 나왔던 시대가 요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만 더 기억하면 돼요. 개경 지역에 뭐의 난이 있더라? 만적의 난이라고 있다고요. 얘는 뭐냐면 천민들의 봉기였다는 게 특징이야. 천민은 세금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웬만해서 얘는 농민봉기 한다, 안 한다? 봉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들이 일어난 목적은 뭐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단 말이야. 자신들의 신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 때도 이런 사건 안 일어나. 조선 때도. 특이하게 고려 때만 딱 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이민 기억나지요? 천민 새끼가 제일 최고 꼭대까지 올라갔잖아. 그다음 삼별초에 있는 애들이 뭐 가문으로 올라갔을까? 실력에 따라 올라갔을까? 실력에 따라 이 당시엔 실력만 있으면 최고 관직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찬 분위기가 희망찬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적의 난은요 가장 대표적인 뭐더라? 신문해방운동이고 얘가 최초원의 산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신전매 때 대표적인 신문해방 사례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어떤 놈이 있었더라? 만적의 난이 있었고 얘가 말한 게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왕후 장생희 씨가 어찌 따로 있냐? 우리도 때를 많으면 왕 또는 장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들아 노비들을 봉기했던 시기였던 사건이 바로 만적의 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자, 만적의 난은요 우리 사회사에 있는데 그냥 따로 필기 최충원 뭐 권력 기반이나 거기다가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그 무신집권기 때 뭐의 난이 있었다는 거 그냥 머릿속에 하나 기억합시다. 만적의 난 알겠죠? 농민봉기는 뭐더라? 많이 일어났고 만적의 난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13페이지 고려의 대외양제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슬슬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고려의 대양징도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 어디였다? 정기였죠? 누구 때 한번 잘라준다고 썼지요? 성종 때. 이 고려 때 유목민족들이 많이 외침을 했었거든요. 요 압록강 지역, 여기 압록강 위쪽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발해를 멸망시킨 어떤 쪽이 있었다? 거란족. 되네 여러분들? 발해를 뭐더라? 멸망시킨 놈들 거란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살던 애들이 누가 되고요?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 여진족이 그거야. 나중에 조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묘랑과 병자호란 있죠. 걔네라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 얘네 민족. 그 다음에 우리 징기스칸 하면 어떤 새끼 유명하더라? 몽고 애들. 그래서 이 세 명이 뭐더라? 고려 왕조를 침입했습니다. 그럼 시험지 뭐가 나온지 알겠죠? 거란족의 침입이냐? 여진족의 침입이냐? 몽고족의 침략. 이거보다 침략 구분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침략했던 건 어떤 놈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 태조 왕건 때부터 대립했던 누가 오더라? 거란족이 처음에 쳐들어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려 언제 때? 성종 때부터 그 다음에 고려 현종 때까지 3차례나 침략했던 게 어떤 쪽이더라? 거란족. 나라 이름은 얘가 뭐라 하더라? 무슨 나라였더라? 요 나라였습니다. 알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돼요. 거여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나라고? 요 나라 얘가 무슨 나라? 금나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뭐다? 요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란족의 침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란족은요 초창기 때부터 우리 고려왕 뭐더라? 대립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거란족은요 어떤 나라 치는 게 진짜 목적이었냐면 우리 고려왕조가 아니라 중국이 어떤 나라 치는 게 목적이다? 송나라 치는 게 목적이었다 보면 돼요.
이 유목민족들은요, 이 조그만 우리 한반도를 장악하기보다 어디에 주점을 맞춘다? 넓디 넓은 중원 지역 있죠? 중국 지역이라는 게 얘네들의 최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역사 말했잖아요. 중국 역사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밀고 당기는 싸움. 이게 중국 2000년 역사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거란족이 보다 송나라를 치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송나라 군사력이 40이 있고 거란족이 100이 있다고 합시다. 몇 명 파견하는 게 가장 정석이 될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봐요. 난 몇 명 파견하겠다. 송나라 군사력 40이 있어. 자기는 군사력이 100이 있다고. 몇 명 파견할까요? 가장 좋은 거는 100명 싹 다 파견하는 게 좋습니다. 50명 파견하면 얘는 방어하고 있잖아. 얘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전쟁에 질 수 있어요. 70을 파견했다고 합시다. 이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100을 파견하지요. 희생 없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다불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보다 가용 전투력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게 전투력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봐봐. 이제 거란족이 모든 전투력을 송나라한테 쏟고 싶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 조그만 군사력을 동원해도 어떻게 돼? 군사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송나라의 첫 번째 원칙은 뭐더라? 송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 먼저 오게 된다? 고려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이때 성종은 뭐 하자 했다?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유명한 서희 장군이 되겠습니다. 왜 저들의 의도도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냐? 내가 가서 저들과 뭐하고 오겠다? 단판 짓고 오겠다. 그래서 거란족의 1차 침략 때는요. 누구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서희 장군의 활약이 있게 됩니다. 사료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서희가 물어봅니다. 거란 장수에게 왜 우리 집에 쳐들어왔냐?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 들었는데 왜 우리 병력을 침범하냐? 그리고 왜 우리를 뭐더라? 점차 쌩까고 송나라랑만 친하냐? 그래서 너네보다 홍구멍 내주러 왔다. 이때 서희의 대답은 아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 계승했다? 고려 계승했다. 나라 국호를 봐라. 그리고 우리는 너네랑 친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해방 놓는다? 여진족이 해방 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개, 압록강이죠 여기. 지역에 몇 개의 줄을 주면 6개의 줄을 주면 우리가 여기다 성벽을 쌓고 너네랑 친교하겠다. 요거 나오면 바로 누구로만 맞히면 됩니까? 서희다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서희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너 송나라 칠 거잖아. 여기 내놔. 우리 가만히 있을게. 그 당시 동북아 정세를 냉철하게 뚫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외교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대단하지 여러분들. 태조 왕건은 평생 동안 씨발 되면서 겨우 어디 올라가는데 요만큼 올라갔잖아. 근데 한순간에 뭐다 새치어 갔다가 어디로 다녔더라? 강동 육주. 그만큼 외교적 업적이 컸던 게 바로 서희 장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페이지 서희 어디만 기억하면 돼? 강동 몇 주? 6주.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족은요 지금 지네가 어때? 유리하지 않잖아. 지네가 지금 뭐더라? 오히려 뭐더라? 손해보는 좀 딸리는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떠라? 송나라를 뭐더라? 제압합니다. 우리에게 어딜 주고? 강동 6주를 띄워주고 모든 가요 정투력을 이용해서 송나라를 제압하고 송나라 지역에서 연운 16주를 보다 획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의 최고 1등으로 떠올랐던 게 뭐다? 거란족이 되겠고 당연히 이제 뭐다? 거란족이 이제 중국마저 제압하니까 어떤 놈이 얄미울까? 요 놈이 얄밉겠죠? 네, 우리 고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차 침략으로 이어진다? 2차 침략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때는 당연히 누가 나타나서 다행히도 양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양규의 활약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양규를 겨우겨우 물리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거란족은 여기서 보더라. 또 좌절하지 않고 또 한 번 3차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고구려가 뭐더라? 고려가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유명한 장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렇죠.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인해서 이제 거란족을 물리치면서 동아시아는 이제 뭐더라? 완전한 세력 균형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귀주가 어디냐면 강동 육지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희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군사적 요충지.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보일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나라 전 근대사 3대 대첩에 또 하나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업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특징은요. 기상의 변화를 읽었다고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불거든요.
근데 강감찬은 공격할 때는요, 딱 남에서 북풍 불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게 강감찬의 귀지대처.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3차.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외울 때는요, 서, 양, 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유의할 점 하나만. 거란족의 침략 이후에 이제 무슨 장성이 쌓아지고요? 천리장성, 그 다음 무슨 성이 쌓아진다? 나성이 쌓아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장성 쌓았다고요? 천리장성, 천리장성.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요 초록색은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강이 무슨 강이라고 썼죠? 압록강이죠. 서희 때 얻어낸 게 무슨 강이야? 압록강 지역에 6개 주죠? 압록강부터 도련표, 요게 뭐더라? 고려의 천리장성,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제자치니까 여진족의 침략을 방부해서 천리장성과 개경 주변을 둘러싼 걸 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복궁 주변에 뭐 있어? 남에는 남대문, 동에는 동대문 있잖아. 문이 있다는 얘기 뭐야? 주변은, 그 사이는 벽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도성 주변을 둘러싼 걸 뭐라고 한다? 나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서양강 다 줄쳐놨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가 싸워진다는 거 줄치면 돼. 천리장성과 무슨 성? 나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문제 한 문제만 빨리 풀고 올게요. 자, 31페이지 10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거란장수 손손용 나왔죠? 그럼 누구더라? 서희가 되겠죠. 정답 맞추기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네,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게 서희 장군만 단도로 나오지 않고 이제 여진과 몽고 합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운내요. 네, 조금만. 다 안 끝낼게요. 좀 하다가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친 것 같아서. 아니, 서희 장군 하면은 서희 장군 묘가 우리 남쪽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재작년에 알게 됐거든요. 그 재작년에 이제 뭐더라? 경기도 어디야? 아, 여주. 경기도 여주 알고 있죠. 거기에 기숙학원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서희 장군 묘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요 문화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요,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제발 문화 지정 폐지해달라 이러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로 지정되죠. 그 지역 개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 서희 반대 막 이러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강감찬은 여러분들 여기 최근 근처 여기 바로 낙성대. 낙성대. 그래서 낙성대 가면 강감찬 막 마스코트 보일 겁니다. 그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별이 떨어지는 꿈. 그래서 떨어질 낙자, 별성자. 그래서 이제 태몽 때문에 낙성대라 불리게 됩니다. 자, 우리 거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여지도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중기 때 여기 어떤 귀족이 있었다 우리가 배웠었죠? 문벌귀족이 있대. 요때 나왔던 건 어떤 족과의 관계를 보면다? 여진족과의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진족과 관계 금방 끝나요, 진짜 요것도. 자, 여진족은 이제 어느 쪽이 되더라? 여기 두만강 지역, 요쪽 지역. 원래는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 섬기면서 우리랑 교역했던 민족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성향은 항상 똑같아요. 힘이 없지요. 우리랑 교역을 해가. 힘이 강성해지요. 그때 침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칙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 중기 때는 누가 힘이 됐다? 전기 때는 거란족이 됐죠. 그럼 거란족은 이제 점차 애들의 신경을 어디다 많이 써? 중원 지역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다? 북부 지역에 누가 치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진족이 점차 부족을 통합하면서 점차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힘이 강성해지니까 어디를 침범하는 거야? 우리나라 변경을 계속해서 뭐더라? 침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서? 윤관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진족을 이때 가만히 놔두면 점차 힘이 세지고 커다란 전란이 올 것이다. 이제 뭐더라? 아이, 놈들 홍구멍 내주러 가야 된다. 정벌하자. 솔직히 우리가 방어하기는 훨씬 더 유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방어가 뭐 어때요? 군사력도 적게 들고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죠. 근데 윤관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뭐다? 치고 가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 건의하는 거야. 우리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다? 대부분 보병 위주 아니냐. 치고 갈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얘네는 유목민족인가? 기마병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별동대를 보다 부탁하게 됩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무슨 반이다?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무슨 군?
신기군.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보군. 그 다음 뭐가 있더라? 항마군. 이렇게 구성된 게 바로 별부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마부대가 바로 신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마부대. 신부군이 보병. 이거는 막이 맞자. 우리 고려 때는요, 스님들도 싸움 잘했습니다. 네, 절간에서 할 일 없어. 그러니까 무술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전투력 만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로 구성된 게 항마군이에요. 대부분 이가 말인지 아는데 신기군이 기마병. 자, 제가 말한 거 사료에 무조건 여기 나올 거예요. 신기군, 신모군, 항마군이 나왔다. 그럼 누구더라? 윤관이구나. 고려 전기 때면 중기 때 1이구나. 중기 때 1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러면 윤관이 얻어냈다는 건 어딜까요? 강동 지역이 하면 동북 지역이야. 동북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윤관 때문에 어디로 났더라? 동북 몇 성을? 그죠? 동북 몇 성으로 됐다? 9성을 얻어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동북 몇 성이라고요? 9성. 동북 9성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동북 9성의 위치가 하나, 둘, 셋. 후보지가 3개나 있어. 위치도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지도에 놓고 A가 동북 9성이다. O 아니면 X? X. 아직까지 학설이 정립 안 됐다고요. 그냥 윤관하면 그냥 말로만 기억하면 돼요. 동북 지역이 몇 개의 성이더라? 9개의 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우리 문벌귀족의 대표자 한 명만 말해봐.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서. 이자겸 배웠지요. 이 다음에 이자겸이 등장해요. 근데 여진족은요, 점차 힘이 세져요. 나중에 거란족을 끝내버려요. 심지어 중국의 반 정도까지 다 차지해요.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이게 바로 금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나라는 당연히 어디를 달라고 할까요? 동북구성 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자겸의 입장에 생각해봐. 돌려줄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돌려줘요. 같이 세우는 식으로. 그리고 바로 금과 무슨 강이 맺더라? 4대 외교를 맺고 평화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묘청이가 뭐라고 그래? 어디를 정벌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 순서대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는 요거라고. 누가 처음에 활약하고, 윤관이 활약하고, 어디로 얻어냈어? 동북 구성. 근데 금나라는 점차 힘이 약해지면 강성해져. 강성해지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니까 문벌귀세는 돌려줬더라. 심지어 이자겸은 금나라랑 무슨 외교까지 맺게 되더라? 4대 요요까지 맺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등장했다? 묘청 등장했죠? 그래서 묘청이 뭐다? 금국을 뭐하자? 정복하자. 이런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솔직히 따지면 없는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성격만 보다 자주적했던 게 묘청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암기할 건 뭐예요? 여진족 관련된 거 윤관 별부만 줄치고 동북 몇 성? 9성 이렇게만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윤관과 관련된 거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105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5번. 대공원 칩시 여러분들 별부만 설치하고 신기군 별부만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뭐더라? 윤간이 되겠고 윤간과 관련된 것 가면요. 정답 몇 번? 윤간은 어디를 차지했다고 썼죠? 동북 구성이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2번 있죠? 105번의 선택지 2번. 귀주에서 거란 건물 있죠? 강감천에 무슨 대처? 귀주 대처. 그 다음에 4번 있죠? 누가 얻어냈더라? 서희 장군이 얻어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넘기시고 32페이지 갑시다. 32페이지. 30페이지 되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되고요. 109번 문제 저랑 같이 할게요. 이거는요. 지금 하기 좀 힘들고 여러분이 바로 풀기니까 저랑 같이 합시다. 109번은요. 여러분이 그것만 맞춰요. 어떤 족인지만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온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이거. 그냥 틀려라 낸 문제니까 편하게 그냥 누구 때는 것만 알아맞힙시다. 우리가 배운 게 거란과 여진이니까 거란이면 여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활약했더라? 양규라고 보이나요? 서양가. 처음엔 서희, 양규가 활약했더라. 요건 거란의 몇 차 침입이다? 2차 침입.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온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란족과 관련된 거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선 별부반은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별부반 X 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윤우 있죠. 우선 적어놓읍시다. 김윤우는 몽고족과 관련했어요. 누가 관련했다고요? 몽고족. 그 다음에 우리 화포 맞는 사람 유명하지 않아요? 누가 했더라?
채무선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무선이 활약할 때가 이성계가 활약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채무선이 활약할 때 누가 활약할 때요? 이성계. 그럼 이성계는 완전히 고려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고려 말 우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있죠. 쌍성총가문이요. 우리가 고려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공민왕 때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아서 몇 번 나온다?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되게 어렵게 나왔던 거고요. 자, 110번. 자, 110번 빨리. 자, 110번 기운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이거 하고 쉴 거예요. 몽고조까지 하고 싶은데 좀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쉬다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출중에서는 뭐더라?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에 무슨 군 나왔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됐죠, 여러분들? 그럼 윤관에 뭐더라? 별무반. 그 윤관의 업적과 관련된 거 동북 어디로 넣었다? 구성. 저는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1번은 강감천의 무슨 대첩이다? 귀지대첩.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는 시험이 다 뭐더라?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나중에는요, 홍건적과 왜구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대침략보다 구분하는 게 핵심이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은 서양과 여진이 제일 쉽죠? 윤관의 무슨 반? 별부반.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몽고족은 금방 끝나는데, 그냥 우리 쉬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10분 쉬었다 들어갑시다. 예.